돈은 적금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시간 적금을 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시간 적금을 드는데 시간 적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평소보다 또는 퇴근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만들기만 해도 된다. 오늘 책은 바로 공부의 본질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분들도 사실 업무를 위해서 자기 개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좀 어떤 내용 알려주고 싶으세요? 수험생 아닌 직장인분들은. 서양에서는 네. 그 업무랑 공부를 안 나눠요. 되게 재밌게. 아, 진짜요? 그냥 지식을 받아들인 과정이다라고 해서 책이 그런 식으로 써져 있고 저도 그래서 이번 책은 그런 측면으로 집중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똑같은 거죠. 사실 업무라는 거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아웃풋 감수성이 되게 좋아요. 상사한테 어떻게 하면 털리는지 알고 있어요. 결제판을 들고 갔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나오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훨씬 아웃풋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인데 수험생이든 수험생이 아니든 시간 관리의 비법은 두 개예요. 시간 관리의 가장 큰 흐름이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서양과 동양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해야 하는 일을 강조했어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아니, 현재는 뭔지 아세요? 현재는 까르페 디엠. 현재는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서 설명드리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방식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파레토의 법칙은 80% 정도 일의 성과는 하루에 20% 정도의 시간에서 나온다. 실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착각 중에 하나는 아침형 인간 이런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근데 아침형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침형 인간은 효율적인 시간 쓰는 방식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그 책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완전 다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한다? 하루가 엉망이 될걸요? 야, 하고 싶은 일을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 책들 한번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은 내가 몸이 점점 컨디션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처음에 몸이 안 깨 있죠. 아침 시작하면. 아침형이든 점심형이든 저녁형이든 새벽형이든 깬 후에는 격렬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에너지 많이 쓴 일은 컴퓨터 키자마자 동시에 프로그램 10개를 띄우면 컴퓨터가 가버 걸리죠. 사망했죠. 제가 지금 옛날 컴퓨터 디아블로 너무 많이 돌려서 컴퓨터 죽었거든요. 바꿨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갑자기 많은 일을 하면 안 되고 워밍업을 시켜줘야 돼요. 운동하러 가면 워밍업 10분 하잖아요. 30분 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듯이 처음에는 전날 했던 공부면 마찬가지로. 근데 업무에 있어서도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전날 못한 것들을 한번 봐주는 게 중요한 거죠. 전날 완수하지 못한 것들, 오늘 할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주고 점점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는 밥 먹기 전이 제일 좋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내 대부분의 일을 적어도 전체적인 것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업무 시간이라고 해봐야 하루 8시간이잖아요. 그쵸. 그 중에 20%라고 하면 한 1시간 조금 넘죠. 1시간 20분 정도 되죠. 그 시간에 내가 끝낼 수 있는 시간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한 4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 4시에 일을 집중적으로 해요. 4시부터 5시까지 일들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잡무들을 모아서 처리를 해요. 지금 오전 11시 때 잡무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농담을. 깜짝 놀랐네. 지금 이제 아침형인가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조금 그 의견에 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좀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공부법 자기개발서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이야기가 책이든 영상이든 좀 있잖아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 시간 관리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일단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 과연 저는 아까 변호사님 해주신 말씀 그게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자기 만족에 해당되는 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안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오늘 굉장히 뭔가 많이 했는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아까 공부법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강의를 2배속으로 듣는데 그러면 나도 2배속 들었으니 공부를 잘할 거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아침에 무슨 일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나는 다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성과가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아침형 인간 책들은 뭐냐면은 현재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잘 살려면은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내가 가장 효율적인 타임을 쓰는 게 중요하고 아침형 인간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치여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해야 될 일들, 근데 장기적인 일들을 해야 될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일본에서는 지금 아침 인간의 비판을 좀 받아서 물론 그 책도 꾸준히 나오죠. 요즘 좀 바꿨어요. 그분이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아침 인간이 아니라 그냥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은 4가지 유형인가요? A, B, C, 아니 A, B, A, B, O형? 이건 거 아니잖아요. 혈액형.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아침 인간은 너무 심각해요.
인간의 유형이라는 게 다른 유형 제시를 아예 안 하고 아침형 인간 하나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런 추상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실제 한 일은 있든 없든 만족감을 느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보다 시간을 마련해서 서양에서는 원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녁형 인간 진짜 유행이에요. 요즘에. 네, 뭐가 유행이냐면 저녁에 뭐라냐면은 퇴근 후에 육아하시는 분들 육아 전 30분. 퇴근 후 육아 전 30분. 이때 내 미래를 위한 시간을 쓰겠다. 예,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를 새싹 심기라 그래요. 너무 좋은 표현이라 생각하는데 새싹을 심어둬야 나중에 이거를 내가 파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간을 최소한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둬야지 진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일을 해야 돼. 현재 일이 아니에요. 현재 일은 내가 피 터지게 하고 있어요. 직장 가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30분이라도 글쓰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잘 쓴 사람 책을 읽어야 돼요. 이런 것도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이 시간에 일어나서 뭐 오늘 하루 업무를 짠다? 이거는 지옥형 인간이에요. 이거 인생이 피폐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 그게 아니라 미래를 쓰는 방식으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적립형 인간이 돼야 돼요. 적립형 인간. 시간을 미리 빼두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무슨 말도 하는 줄 아세요? 방해금지 타임이라는 얘기도 해요. 이 시간만큼 나는 절대 방해받지 않겠다를 미리 설정을 해줘.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님이셨던 빌 게이츠가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네, 고립되는 그렇죠.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시간. 보시고. 맞습니다. 그분의 표현은 고립된 시간, 딴 사람 뭐 방해금지 타임. 사람마다 그건 다르지만 네. 내가 정립을 해둔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재화 중 하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돈은 적금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시간 적금을 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시간 적금을 드는데 시간 적금은 반드시 특정 은행 특정 상품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평소보다 또는 퇴근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만들기만 해도 된다. 30분만 투자하면 돼요. 30분만. 책에서도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났다는 것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인간상이 나를 끼워 맞춤으로써 만족감과 고무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 남은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런 부작용이 뭐냐면은 실제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일찍 일어났는데 한 게 없어. 그치. 그것보다는 차라리 편하게 늦게 일어나고 맞아. 그때부터 하고 싶은 일 30분. 저는 출근하면은 요즘 이제 바빠가지고 제가 외부 이제 뭐 강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출근을 못 하더라도 저는 이동하는 시간 중에 반드시 책을 봐요. 이북을 보든 실제 책을 보든 출근하면 무조건 30분 책을 읽어요. 그 시간은 절대 방해를 받지 않고 직원들한테도 제 얘기를 해요. 30분은 업무 시간에 포함시키지만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회사는 필요가 없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해야 될 일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30분을 좀 보장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여기서 생각이 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뭔가 아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어쨌든 우리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네. 예를 들면 아침형 인간의 영상을 만든 그다음에 책을 만든 분도 사실은 꼭 아침형이면 좋다 100%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우리 직장인 대부분한테는 이제 아침이면 그게 좀 물리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꼭 반드시 아침이어야 한다고만 받아들이는 거는 잘못된 거죠. 좀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두 가지 이유겠죠. 처음에는 유형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편해요, 읽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자기를 동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분명히 출판사가 그런 워딩을 썼을 것이다. 아침 인간 합시다 이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녁형 인간 좀 이상하긴 하죠. 그 이상한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그래서 독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게 매력적인 컨텐츠 책도 똑같잖아요. 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 새벽 말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퇴근 후거나 오후형 인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잘릴 텐데 회사를.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자, 변호사님은 사실 이제 유튜버이기도 하고 네. 작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강연도 하고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실 텐데 아까 전에 이제 이동하면서 뭐 책을 본다는 이런 얘기 해줬지만 그거 외에도 그 바쁜 일정의 시간 관리 좀 어떻게 좀 활용하세요 또? 잠을 적게 자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 말 되게 공감 가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떤 CEO를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미 한 4시간 정도를 덜 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4시간씩이 쌓여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하는 일들이 더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는 네.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몰아서 자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는데 죽으면은 평생 자요.
그래서 그걸 해서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사람마다 가치관 다르겠지만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120까지 사는 게 목표여서 119살에 죽으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한 이제 4분의 1 정도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잠을 적게 자라는 게 아니라 유혹을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시간에 다른 데로 눈을 좀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바로 반응이 오는 것들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수록 내 미래는 네. 미래에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또 그런 부분보다 우리는 약간 정성을 많이 봐요. 우리나라 특징이. 많이 보죠. 이 일을 내가 직접 하는가? 일을 내가 뭔가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그래도 보편화가 많이 되는데 일단은 시간 관리를 할 때 저는 제가 할 일과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별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분 인터뷰하는데 이윤규 변호사 채널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른 분이 인터뷰하면 그거는 진짜 큰 문제가 되겠죠. 김 작가 채널입니다 했는데 박 작가님이 나와서 인터뷰한다든지 이건 직접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남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공부에 있어서도 이제 그다음에 일에 있어서도 일의 리서치 같은 것들은 사실 부하 직원이 있으면 부하 직원이 해줄 수 있는 거고 맞아. 나는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안해서라든지 미안해서 내가 하면은 나도 집에 못 가고 부하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그래서 맡기는 걸 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께 일을 맡기는 거는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직접 다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특히 중고등학교 수험생 분들 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험 정보 같은 것들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봐주시면 되잖아요. 어떤 학원이 있고 어떤 공부법이 있고 네. 스크랩 리서치 막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뭐 나가서 살집을 알아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직접 해야 되는 거를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어떤 그것 중에 하나는 욕망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직접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구별을 좀 진짜 명확하게 잘하고 그 전제로 일을 저는 진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나눠요. 그래서 저는 잘게 나누는 게 저의 어떤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의 시간 관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쓰려고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또 분배를 시키면서 분별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써봅니다. 냅다 내가 시간 관리, 어떤 인생을 실행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상하게 공부할 때만 계획 세워요. 공부할 때는 계속 그냥 인생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맞아. 아침에 저는 출근하면 반드시 오늘 해야 될 일 다 적어요. 마인드 스토미에서 적고 중요도를 나눠요. 빨간색 중요한 거, 파란색 맡길 거, 녹색은 나중에 할 거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서 모아보면은 파란색만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면 돼요. 파란색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매일 회신하는 거. 그치. 카톡 읽는 거.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하거든요. 이런 하루 다 가요. 에너지는 똑같이 써요. 일의 에너지를 써서 일의 시간을 써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게 가져다 주는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별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에 인생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하루 일과를 써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걸 쓰면서 오늘 하루에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 색깔 다른 볼펜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한 공부의 본질, 요 책의 이제 마지막 좀 정리 시간만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이 책이 마음, 실행, 핵심 변수 이 세 가지 영역을 좀 나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마음의 영역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마음의 책임감이라는 용어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전 분들, 우리 한강의 기적 세대 분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책임감이 과도했어요. 모든 걸 내가 한다. 믿지 않는다. 공부는 내가 한다 이런 게 있었고 뭐 교과서만 보고 합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분들은 완전 반대예요. 모든 걸 선생님께 맡겨요. 수험 기간, 공부하는 기간이 인생의 일부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부를 수험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거는 인생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건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남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 어폐가 있는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나보다 저 사람이 공부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 이거는 큰 실패예요.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주면 좋겠어요. 남한테 내 인생을 맡기거나 던지지 말고 내 인생을 한 번 더 점검해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실행의 영역에서는? 실행의 영역에서는 제가 내가 과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식이 머리에 존재를 하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다리만 만들면 꼴이 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끊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이 정도면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맞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미 완성이 됐다고 느낄 때 저는 2번 더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 인내심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은 2번이 아니라 200번 하는 인내심이 있지만 최소 일반적인 사람은 2번만 더 해보면 됩니다. 뭔가를 다 했어라고 할 때 마음을 억누르고 한 번 더. 거기서 한 번만 더 하면 저는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행의 영역에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한 번 한 더 번 더. 결과에 대한 공식을 내가 만들었는지를 보는 거죠. 직관을 만들었는지, 프로토콜을 만들었는지. 제 책에서는 이제 인투이션 직관이라고도 설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문제풀이 프로토콜이라고도 설명했어요. 결국에 사실 문제라는 거는 일이든 시험이든 이걸 닥쳤을 때 회로가 작동하면 마치는 거고, 그쵸. 성과가 나오는 거고, 작동 안 하면 가는 거예요. 왜? 시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문제를 다음에 봤을 때 바로 습관적으로 딱 그게 나올 수 있게끔. 그걸 만드는 게 이제 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두 번 더 하는 습관인 거죠. 자, 세 번째 핵심 변수 영역. 이제 중고등학생 분들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그렇죠. 뭐 수능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네. 것들이 좀 연습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성인 시험은 어떠냐면은 최연소 합격자들 합격수기 행정고시 이런 거 읽어보면 지독해요. 시험장에 입고 갈 옷을 미리 입고 모의고사장에 가보는 거예요. 아, 그다음 수능 만점자들도 인터뷰 해보셨으니까 네네. 아시겠지만 어떤 분 계시냐면 시험장에서 쓰는 책상을 구입해서 그대로 공부하시는 분. 맞아 있어. 되게 오버 같지만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험 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네. 시험 칠 때 먹을 걸 미리 다 먹어봐요. 맞아. 배가 아플지 안 아플지 맞아. 똑같이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시험은 내가 아무리 입력과 출력이 잘 되더라도 네. 내가 환경적인 변수에 적응을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온실 속에서만 자라다가 정글로 나가면 죽어버리겠죠. 네. 시험장과 똑같이 적어도 시험장 체크는 해봐야 돼요. 그 진짜 저희 때 수능에 대한 조언은 이 정도였어요. 수능장이 온도가 추울 수 있으니 얇은 옷을 여러 개 여러 개 결제를 입고 가서 한 개씩 벗으라든지. 근데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분 중에 맞아. 인상적인 2020년 이제 수능 만점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이 과목을 치면은 잘 못할 거기 때문에 편지를 미리 써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네. 이걸 치고 나서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것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거는 시험장을 자기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시험을 쳤을 때 나는 어떤 기분으로 치게 될 거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걸 이런 거를 모두 다 가정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있어의 사실 핵심적인 변수는 당일의 컨디션인데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 맞췄다는 거는 자기 관리를 나는 꽝이야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 컨디션은 내가 조절하는 것이지만 시험장의 환경이 어떤지 맞아. 그걸 미리 체험해보고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맞아. 그냥 모의고사 가서 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처럼 시험 칠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은 저는 썩은 우유를 먹고 시험을 쳐봤다니까요. 배가 아픈 시험이 쳐질까? 시험이 쳐지고 안 쳐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먹더라도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확인이라도 받으면 각인이 되거든요. 야, 썩은 우유 먹고도 배 아프고도 쳐지는데 괜찮지 않을까가 되면 그때부터 시험장에서 떠는 것도 예상할 수 편해지겠죠. 있고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책에서 표현을 해뒀는데 네. 마지막에 아무리 정상적인 제품도 주사위로 맞춰야 돼요. 그 과정이 튜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환경에 맞추는 거. 미리 체험해보고 상상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모의고사 치면 무관의 지형들이 있어요. 학교 모의고사나 스터디에 휩쓰는 분들이 있어요. 성인 시험에서. 근데 영원히 스터디에 제형을 남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스터디 팀장, 올해도 팀장, 내년에도 팀장.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후배들 앞에서 어떤 뭐랄까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못 보여주는데 시험장 가면 사실 자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떠는 거죠. 전날 그래서 솔직히 술 먹고 물어보면 전날 잠을 못 잤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들. 이거는 내가 사실 나를 관리를 좀 못한 거죠. 아니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수능만 전자분들 만나 뵀을 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책상을 해서 하는 분도 있었고 맞아요. 예. 그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칠 때 아침 점심을 늘 똑같은 걸 먹고 맞아요. 수능날 똑같은 걸 먹는 거죠. 맞아요. 미리 먹어보는 거죠. 왜냐면 음식이 바뀌면 어쨌든 변수가 작동할 변수가 수 달라질 있는 수 거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재밌었던 건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니까 우황청 심화를 먹을 때가 있잖아. 네. 그분이 하는 말이 우황청 심화를 수능날 먹을 거면 모의고사를 그 전에 칠 때 무조건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죠. 제가 첫 해 수능이 망했던 이유가 너무 떨어서 두 번째구나. 우황정 시험 먹고 잤어요. 이렇게 잤어요.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는데 몰라요. 네. 나를 그 실험의 공간으로 그 중요한 순간에 나를 몰모트로 만드는 거예요. 시험 그 중요한 순간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 전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 변수값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자, 시험 막바지인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정리, 마무리 기술 좀 가장 중요한 거 한 번만 짚어주신다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불안함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불안하면 양을 늘려요. 자꾸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 마무리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수능 준비를 하거나 성인 공부를 하거나 대부분의 분들이 양을 줄이란 말을 많이 해요. 늘리지 말란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책을 한 권에 선정을 해서 그걸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읽으면서. 이게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이 사람이 내게 묻는 건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됐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책을 딱 한 권을 선정해서 눈을 멈추면서 읽어야 돼요.
어떤 부분을 읽었을 때 밑에 내용이 떠오르는지, 읽고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 부분마다 포스트잇 붙이고 넘어가세요. 일단은 쭉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포스트잇만 한 번 더 읽어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띄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 외워진 것들은 마지막 날까지 붙여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권을 반복해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문제집이든 일반 교재든. 그렇죠. 인강을 들으면 안 돼요. 시험 그렇죠. 전날. 그 마지막 시기에는 그건 절대 안 돼요. 양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줄이는. 줄여가는 과정인데 그 원리가 바로 내가 얼마만큼 회로가 직관이 잘 작동하는지를 네. 하나씩 테스트해서 네. 잘 작동하는 회로들을 이제 끄는 거죠, 스위치를. 아, 이거는 문제 없어. 이건 마지막까지 안 되네. 네. 이건 끝까지 외워야겠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책만 계속 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진짜 눈만 보면 이분들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의 형태로 바꿔서 네. 자꾸 마지막까지 한 권을 읽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변호사님과 공부의 본질, 이 책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던지는 공부법에서 중요한 뭐 집중력이나 이해, 암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심층적인 질문은 시즌 1 영상을 제가 풀 버전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오늘 좀 서로 좀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쨌든 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대부분 어떤 중요한 시험일수록 어떤 내가 중요한 직업을 가지기 위한 경우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직업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소득에서 근로투자 사업에서 근로소득을 대부분 뜻할 텐데 네.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재테크 쪽에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의 그 부가 자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눈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공부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근로소득 자체가 좀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변호사님은 근로소득이 사실 굉장히 높은 직업 중 하나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 개인의 가치 판단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너무너무 안전하고 검증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부는 인류의 역사를 함께 해왔고, 다시 말해서 이거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매뉴얼이라는 성공의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과연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것들이 그만큼의 성공 사례와 정확한 매뉴얼과 지침들이 존재하는가. 아직까지 여러 얘기들은 개인적인 경험담들이 아직까지 귀납이 좀 저는 조심스럽게 덜 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아마 그런 접하는 형태가 다르지만 네. 공부라는 것은 내가 모를 뿐이지, 아직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너무나 왕도가 존재를 해요. 네. 잘했던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무자본으로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빅히트, 대박을 칠 수 있는 게 공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불확실성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코인이라든지 내가 그렇죠. 주식시장 예측할 네. 수 있다? 그럼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만 공부는 예측이 돼요. 방법과 노력이라는 것만 있으면 예측이 되고 둘 다 공교롭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가 높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컨트롤이 가능한 예측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봐야 인생 2, 3년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윤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